이 친구 정말 대단합니다. 도르트문트에 와서 지금까지 7경기를 뛰었는데요. 여기서 한 경기 빼고 모든 경기 득점이고요. 무려 11골을 넣었습니다. 언제나처럼 늘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볼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성혁입니다. 도르트문트와 파리 생제르맹의 16강전이죠.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홈팀 도르트문트가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. 자, 이 경기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경기입니다. 이른바 음란 더비, 음바페와 홀란드 두 팀의 젊은 두 선수의 맞대결, 게다가 2000년생 동갑나비 콤비죠. 홀란드와 산초, 도르트문트의 어린 선수 조합, 어떤 활약이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었고, 또 파리 생제르맹 네이마르가 있지 않습니까? 게다가 이 투어의 감독이 도르트문트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건너간 또 감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요소가 많은 그런 시합이었는데요. 결과는 도르트문트의 승리였습니다. 게다가 도르트문트가 굉장히 경기를 잘했어요. 파리 생제르맹이 볼을 더 오래 갖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만, 흔히 얘기하는 뒤키타카라고 하죠. 뒤쪽에서만 의미 없이 볼을 돌릴 뿐 의미 없는 그런 공격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르트문트가 자신들이 잘 짜여진 구상대로 파리 생제르맹을 잘 좀 요리했다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두 팀의 전략을 봤을 때 수비 쪽에 좀 둘 다 허점이 있을 거라고 봤어요. 그런데 도르트문트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대처를 했습니다. 굉장히 수비 블록을 탄탄히 하면서 역습 위주의 전략, 하지만 그 역습도 수비 숫자를 굉장히 좀 많이 유지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, 공격할 때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을 차단하고 볼을 탈출한 순간 양쪽 측면부터 해서 4명, 5명의 선수가 앞쪽으로 무조건 뛰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럴 때 뒤쪽에서 한 번에 차주는 패스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역습할 때마다 파리 생제르맹을 많이 곤혹스럽게 했던 도르트문트였습니다. 일단 이 친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엘링 홀란드. 얼마 전까지 황희찬 선수의 동료였죠. 오스트리아 리그 짤츠부르크에서 아주 맹활약을 했던 선수인데,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아주 큰 화제 속에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했습니다.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비롯한 많은 팀들이 이 선수에게 돈을 퍼부을 걸로 예상이 됐었고요.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홀란드의 어떤 은사로 알려진 솔샤르 감독이 또 팀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, 같은 노르웨이의 레전드 선배로서 홀란드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, 홀란드의 선택은 의외로 도르트문트였습니다. 이적료가 2250만 유로였는데, 사실 리그가 좀, 오스트리아 리그가 좀 군소리그에 속하는 리그이기 때문에 과연 독일 분데스리가 와서도 좋은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까 했었는데, 뭐 기우였죠. 이 친구 정말 대단합니다. 도르트문트에 와서 지금까지 7경기를 뛰었는데요. 여기서 한 경기 빼고 모든 경기 득점이고요. 무려 11골을 넣었습니다. 데뷔전인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 헤드트릭을 할 때만 해도 정말 여기 와서도 이런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, 도르트문트에서 아주 빠르게 주전으로 자리 잡고 지금 주전이 아니라 에이스죠. 완벽한 그런 도르트문트 적응을 해내고 있습니다. 오늘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해서도 멀티골을 기록을 했습니다. 아직 만 20살도 안 된 선수예요. 2000년 7월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기지 않는 그런 스탯입니다. 사실 이렇게 좀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문화적으로도 많이 가깝다고 합니다만, 좀 더 수준 높은 리그에 와서 새로운 동료들하고 발을 맞추기 때문에 적응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는데, 지금 뭐 오자마자 한 달 만에 좀 엄청난 그런 득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. 2019-2020 시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, 아직도 지금 시즌이 끝나려면 한 4달 가까이 남았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29경기를 뛰면서 38골을 넣고 있습니다.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넣은 골이 많기 때문에 좀 약간 좀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, 그 중에서 챔피언스 리그 골이 지금 이제 10골입니다. 챔피언스 리그 골이 10골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.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세계적인 공격수죠. 지금 레반도프스키하고 골수가 같기 때문에 이런 페이스면은 도르트문트의 최종 성적에 따라서 득점왕까지도 갈 수 있는 홀란드의 아주 놀라운 기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전반기 짤츠부르크에서의 활약은 물론 대단하긴 했습니다. 22경기에 나서서 리그 챔피언스 리그 컵 통틀어가지고 헤트트릭만 5번을 냈고요. 28골을 넣었는데, 그래도 오스트리아 리그니까 다들 그러려니 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 도르트문트에 와서 펼치고 있는 활약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. 홀란드의 장점, 이 친구가 194cm의 엄청난 장신입니다. 하지만 경기를 보면
이 친구가 정말 그렇게 거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스피드가 좋고요. 스프린트도 좋고 순간적인 어떤 좁은 공간에서의 민첩성도 아주 뛰어납니다. 유연성도 좋고 피지컬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. 매 경기에 늘 자신의 최고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고요. 또 상대 수비진들의 어떤 강력한 압박 속에서도 확실한 적절한 시점을 판단을 해서 슈팅까지 가져가는, 게다가 왼발 슈팅의 엄청난 파워. 오늘 그 파리 생제르맹전에서 두 번째 골 같은 경우 좀 못 보신 분들 영상 한번 보세요. 아주 어마어마합니다. 그런 파괴력 있는 슈팅까지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공격수로서 끝판왕이다,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홀란드입니다. 도르트문트 파브르 감독이 이제 3-4-3 전술 오늘 경기 쓰면서 원톱으로 홀란드를 좀 내세우는데요. 보통 이제 이런 원톱을 쓰는 팀, 게다가 아무리 홈이지만 공격력이 강한 팀을 상대로 했을 때는 수비 숫자를 잔뜩 두고 역습할 때는 앞쪽으로 뻥 차서 원톱에게 맡기면 원톱이 좀 볼을 지켜주는 동안에 동료들이 올라와서 공격을 전개하는 뭐 이런 방식을 많이 택하는데, 이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타겟형 스트라이커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손흥민 선수나 뭐 네이마르나 아니면 뭐 아구에로 선수 이런 선수들하고 가까운, 본인이 볼을 잡아서 직접 전진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홀란드에게 볼을 주는 동료들의 패스 자체가 발밑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공간으로 또 연결이 되면서 스스로 전진시킬 수 있는 그런 드리블 능력, 그래서 상대의 어떤 수비진들을 공이 없는 움직임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공을 갖고 끌고 가면서 전체적인 상대 수비의 어떤 균열을 내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아주 쓰임새가 많은 그런 공격수라는 것을 오늘 경기에서 확실히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좀 산초 선수도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어마어마한 류의 지금 이적설에 모두 끼는 맨유를 비롯해서 많은 팀들이 원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. 오늘 뭐 후반전엔 조금 잠잠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전에 아주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도르트문트 공격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잘 수행해 줬습니다. 이런 2000년생 두 선수의 맹활약이 도르트문트라는 팀의 색깔을 확실히 좀 더 스피드 있고 좀 파괴력 있는 팀으로 만들어가고 있고, 파리 생제르맹 1차전이긴 합니다만 비록 원정골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승리를 했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인 그런 경기였습니다. 파리 생제르맹에는 네이마르, 디마리아 그리고 음바페까지 이 세 선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다지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. 네이마르가 갈비뼈 부상에서 지금 좀 쉬다가 돌아왔다고는 합니다만 너무 볼을 끌었고요. 또 앞쪽에서 본인이 좀 해결사에 가까운 역할을 하기보다는 내려와서 받아가는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시간 낭비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. 물론 골 넣는 과정에서는 음바페가 만들어주고 네이마르가 마무리를 짓긴 했습니다만 그 장면만으로 설명을 하기에 이 두 선수의 몸값이나 지금 뭐 받고 있는 그 평가 이런 것들 정말 무색할 정도로 오늘 도르트문트 수비진들 홈멜스나 자가두 뭐 이런 선수들에게 완전히 봉쇄가 됐습니다. 파리 생제르맹이 지난해 맨유에게 당하면서 좀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어이없이 탈락을 했던, 결국 그 솔샤르 감독이 장기 계약을 맺게 되는 그런 계기의 경기였죠.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, 자, 이런 경기 내용이라면 2차전도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. 게다가 지금 미드필드 베라티 그리고 윙백 보고 있는 이 메니에르까지 경고 누적으로 2차전을 못 나오게 됐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많아진 그런 파리 생제르맹이 되겠습니다. 제가 그 네이버에 홀란드 이 친구는 진짜다 뭐 이런 컬럼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지난해 여름에 2강인을 앞세워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20세 월드컵 때 이 친구가 이제 득점왕 했거든요. 그런데 조별리그 3경기만 하고 이제 노르웨이가 탈락을 했고 3차전인 온두라스 한 경기에만 8골을 넣어가지고 득점을 한 거여서 좀 약간 진기록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한 경기 터졌네. 근데 이렇게 불과 지금 뭐 8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이런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. 파리 생제르맹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모습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. 오늘 후토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. 챔피언스리그, 또 프리미어리그, 또 여러 소식들, 그리고 K리그 지금 이제 AF 챔피언스리그 진행이 되고 있고, 또 K리그도 올해 이달 말에 또 개막을 하거든요.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볼리TV였고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